소크라테스의 변명, 진리를 위한 대화, 삶을 위한 질문.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아테네의 법정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당시 아테네인들에게는 젊은이를 타락시킨 자, 신을 부정한 자라는 죄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날의 변론을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명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철학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많은 이들이 지혜롭다고 칭송받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그 무지를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철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와 시장,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의 태도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대화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기득권층에게 그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추구하는 자, 자신을 지혜롭다 믿는 자들의 허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해가 될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외부의 위협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소크라테스 개인의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지의 지혜, 아는 체하지 않는 것,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 이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는 이미 안다는 태도보다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신념의 고수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살기 위해 아첨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철학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원칙과 진실을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작은 혹은 큰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보통 하루에 100번 넘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화이트 라이 혹은 블랙 라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두려움? 명예? 혹은 더 무서울 수 있는 건 의미 없는 버릇으로 거짓말이 일상화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아테네 광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SNS, 직장, 학교라는 무대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꾸밉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내가 추구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타인의 기준과 사회의 허상 속에 묶여버립니다. 저희 스스로 통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흔히 말하는 지식 노동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손으로 생산물을 만드는 대신 머리와 언어, 상상과 분석으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의 권력, 평가, 상사의 기준, 동료와의 비교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죠.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의 상식에 도전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자부했지만 그는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기득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죽음으로 몰렸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의 소크라테스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의 자리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말 고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실적을 위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누가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본인이 주장하는 삶의 반대로 살고 있는 위선자라면 어느 통찰력 있는 질문이라도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지식 노동자는 보고서 속에서 끝없는 메일과 업무 속에서 때로는 팀에 속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묻는 질문이 조직을 바꾸는지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는지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에 대한 집요함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이 지식 노동자의 태도를 역사 속 인물들에게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 그는 고향 코에니이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지만 끝없는 사유로 세계 철학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회의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생각만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전략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피카소. 그는 기존의 미술 질서를 파괴하며 큐비즘을 창조했습니다. 지식 노동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조직을 흔드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전에 말했듯 이들이 사회 흐름을 흔들 수 있었던 건
이 전 막강한 노력과 능력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MZ 세대는 지금 가장 거대한 지식 노동자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플랫폼 속에서 태어나 언제나 정보를 다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보가 넘칠수록 진실을 가려내는 질문과 집요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 앞에 선 것처럼 지식 노동자도 때때로 번아웃이라는 독배 앞에 서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의미를 잃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 속에서 자율성을 빼앗길 수도 있죠.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과 몸은 지쳐 무너져 내리면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좌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깊은 허무의 경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무지의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힘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지식 노동자에게 번아웃이란 그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시작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번아웃을 겪는 지식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번아웃은 삶이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시 검토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번아웃을 넘어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많은 인물도 번아웃과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정신적 붕괴 끝에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삶을 긍정하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화가 반 고흐는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그림을 그렸고 죽음 이후에야 세상이 그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작가 카프카는 무기력과 불안 속에서 글을 썼지만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실존적 고통을 대변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무너짐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결국 인류에게 새로운 시선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 노동자의 번아웃도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히 철학자의 죽음을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지식 노동자의 번아웃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질문할 기회이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번아웃 속에서 의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는 좌절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루틴의 회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 위해 하루 10분 걷기 퇴근 후 책 5쪽 읽기, 건전한 인간관계와 대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작은 대화를 이어갔듯이 거대한 변혁이 아니라 작은 습관 속 질문의 회복이 번아웃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지식 노동자는 종종 혼자 머릿속에서만 일합니다. 이때 고립감은 번아웃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혼자 글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시장에서, 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업무가 아닌 인간적 연결을 위한 직장 동료와 진솔한 대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경험을 하기 위한 친구와 가벼운 저녁 약속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자기 객관화를 위한 코치나 멘토와의 대화를 실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관계는 번아웃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지켜낸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철학의 진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내고 싶은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배움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 나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와 성장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혹은 나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답게 살기 위해 일한다. 이 가치의 재정의는 번아웃의 무너짐을 새로운 삶의 기초로 바꾸어 줍니다. 저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작은 루틴을 세우며 나의 가치를 재정의한다면 번아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